반갑습니다. 어른들의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수요일은 경제 공부방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라는 장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요, 복리의 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투자나 돈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작가는 작은 변화,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작은 변화가 정말로 멋진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변화가 인생을 정말로 나락으로 빠뜨리는, 네, 그거는 뭐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또 뭐 어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작가는 아주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조금 먼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5번의 빙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마어마한 부자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조금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 복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작가는 예를 드는 게 지구의 5번의 빙하기를 이야기를 듭니다. 자,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5번의 빙하기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들을 몇 가지를 세웠는데요. 산맥이 이렇게 위로 치솟으면서 지구의 기온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후가 바뀌고 빙하기가 왔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아니면 지구는 원래 얼음 덩어리였다. 그런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가 따뜻하게 됐다. 자, 첫 번째 이론도 두 번째 이론도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5번 반복되는, 네,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5번의 빙하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 박사가 이러한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구는 태양과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극과 남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극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음이 가득한, 그리고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만들어내는, 지구에 혹독한 겨울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상학자인 블라드미르 코펜 박사는 빙하기의 원인을 추운 겨울이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늘한 여름이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덥지 않은 여름이 이듬해까지 눈을 다 녹이지 않고 눈을 놔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태양광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냉각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빙하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하학자인 그웬 실츠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얼음층을 유발하는 것은 눈의 양이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그 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작가는 이 빙하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돈,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적되는 돈이 결국에는 빙하기를 만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야기도 하죠.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순자산이 84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92경 9,50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작가가 이야기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815억은 60세 이후에 벌어들인 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고 아이, 손주나 봐야 될 나이에 워렌 버핏은 815억 달러를 벌어들였대요. 워렌 버핏은 75년 동안 투자를 한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30살 때의 자산은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따지면은 한 93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에 비하면 사실은 좀 작은 액수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같은 845억 달러를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 사춘기부터 쌓아온 금전적 바탕, 그리고 노년까지 사업을 이어오는 그 시간의 힘을 그 돈이 만들어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전적 바탕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현금 자산 그 자체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또요, 그 경험치죠. 그죠? 돈이라는 거는 사실 책으로 공부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돈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면서 돈의 어떤 그 흐름, 돈의 속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금전적 바탕, 그 노하우를 쌓으면서 이런 기적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사모펀드의 짐 사이먼스의 이야기도 예를 듭니다. 자, 짐 사이먼스는 연 66%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고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210억 달러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과연 투자 수익률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워렌 버핏은 20% 내외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는, 이제 이 원리가 복리의 이자고, 이 복리의 원리가 결국에는 큰 돈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예를 드는 거는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반도체가 발전할 때 정말 기하급수적인 어떤 가속력처럼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어떤 그 복리의 개념을 덧셈의 개념이 아니라 곱셈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을 9번 더하면 72가 되지만 8을 9승으로 만들면 1억 3,421만 7,728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복리의 개념, 그리고 시간의 개념, 작은 변화의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개발, 우리가 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복리의 기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복리의 기적을 실천하려면 나의 삶이 미니멀리즘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니멀리즘, 뭡니까?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 입는데 하루를 버리고, 아침에 옷을 꾸며서 입는데 1시간, 2시간을 걸리고, 머리 만지는데 30분, 40분 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나 투자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삶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쇼핑도 그래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다면 그걸로 쭉 입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걸로 쭉 그냥 입으세요. 그러면 아침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주말에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사람이요,
주말에 그런 것들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주중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안 돌아갑니다. 좀 피곤해서 예민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진짜로 어떤 복리의 기적, 예,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미니멀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조급증,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되죠.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나오면 와,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주식을 옮겨 타야겠군. 더 고리스크로 옮겨 타야겠군.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딱 만날 사람만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미니멀하게, 네, 감정이 평화로워야지 무엇인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감정에 휘둘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리의 기적을 만드는 기본 자세는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는 소득을 이길 수 없답니다. 쓰기 위해서 버시는 분들 계세요. 남들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저 좋은 차 타야지. 남들 좋은 옷 입으니까 나도 저 좋은 옷 입어야지. 라고 하시면서 돈을 버시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끝을 모르고 욕망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사업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폭삭 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 아니면은 실리콘밸리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막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를 막 뒤덮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워렌 버핏은 항상 그 낡은 자켓에 초라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맥도날드에서 모닝 그 세트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그 테슬라의, 네, 창업주,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항상 그냥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버시는 그런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돈이 스스로 벌 수 있도록 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돈에 대한 돈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업으로, 일로, 노동으로 번 돈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저축, 투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축은 현금성으로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투자는 돈이 좀 묶이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 투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뭐 코인 뭐 이런 거 요즘 가상화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선물 뭐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은 각각의 그 투자 상품의 생명력을 그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마치 수많은 화초를 키우는데 어떤 녀석은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는 녀석이고 어떤 녀석은 일주일에 한번 물을 줘야 되는 녀석, 어느 녀석은 한 달에 한번 물을 줘야 되는 녀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돈은 시간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죠. 이제는 팔 것인가 아니면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빼서 딴 데 쓸 건가, 아니면 그 수익을 다시 거기다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돈은 스스로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워렌 버핏과 짐 사이먼스의 그죠? 투자 수익이 3배 이상 넘는데 자산은 그만큼 높진 않아요. 워렌 버핏에 비해서 오히려 돈이 훨씬 더 작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수익률이 계속 영원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측면으로 수익률을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산을 지켜라랍니다. 자,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요. 마치 내가 그 성주가 돼서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외적이 침공했을 때
어디를부터 내줄 것인지, 끝까지 버텨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30억을 다 집에다가 몰빵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자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부를 막 느낍니다. 그랬다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집도 그 차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30억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10억, 10억, 10억 나눠서 10억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그러니까 뭐 저축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주식, 그 다음에 뭐 채권, 선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10억은 장기 투자,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10억은 내가 실거주하는 내 그 집, 예, 아주 작은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으면은 경제 파동이 좀 심하게 요동치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경기 호황일 때 그렇게 벌어들였던 돈을 불황일 때 하나씩 정리를 해도 내 집 한 채는 또 온전히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네, 모든 것을 다 집에다 올인하고 정말 부자 노름에, 부자 행사에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경기 하강기, 불황기에 왔을 때는요, 정말 다 길바닥에 내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네, 저도 조금 젊었을 때 돈을 좀 벌었을 때, 예, 모든 돈을 다 그렇게 큰 집, 그 다음에 좋은 차, 예, 여기다가 그냥 몰빵하고 정말 부자 노름을 신났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위기가 오니까 그 큰 배가 한 번에 그냥 뒤집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배가 여러 채가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나머지 그 핵심되는 그 배는 살릴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코인 투자하시고 직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바보 같은 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불안해서 투자도 일도 잘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투자를 했더라도 버티고 반전을 이뤄서 내가 산 돈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될 때 파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냥. 그런데 직장까지 와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업무도 안 하고 몰래 주식하고 코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일도 안 되고 투자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일에서 먼저 성공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시고 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호흡이 조금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이 아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상품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복리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저도 이런 원리를 너무 나이를 먹어서 깨달았어요. 네, 5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부모님이 좀 현명하셨거나 아니면 누가 선배가 이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물론 또 해주셨다고 그래도 그때는 말 안 들었겠죠. 예, 왜냐면 제가 저 자신을 믿고 저의 어떤 노동력, 저의 어떤 가치를 믿기 때문에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버는 것으로 돈이 벌어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요일마다 돈의 생리, 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예,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정말 많으시다 그러시면 언제나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